오늘의 주제는 수도권 지하철 개발 계획 뭐 이렇게 써놨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하철이 새로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라는 게 이번 주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수도권 얘기만 할 겁니다. 왜냐면 지방에도 지하철 개발 계획은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이 있는데 수도권만 하기도 바쁩니다. 수도권도 정말 많거든요. 이따가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생겨?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수도권에도 개발 계획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도권부터 한번 해보고 나중에 지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도권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수도권 하면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수도권이니까 수도 근처 아니야? 그래서 서울 주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수도권의 정의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을 말합니다. 요 세 지역을 합친 것이 수도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수도권은 평택이나 안성, 뭐 양평이나 여주 뭐 이런 데는 아니죠. 뭐 가평이나 포천이 수도권이라는 느낌까지는 잘 안 오시죠. 연천군이 수도권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그래서 심리적인 수도권하고 행정구역에서 말하는 뭐 법에서 정의하는 뭐 이런 수도권하고는 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권 몰빵한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수도권에 그냥 모든 총력을 다 하는 나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의 인구는 약 2,560만 명이고 수도권의 면적은 약 11,704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인구는 약 5,17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죠. 그리고 면적은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0만 제곱.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보면 전체 면적의 약 12% 정도가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약 50%의 인구가 삽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나머지 90%의 면적의 50%가 살고 요 12%의 따닥따닥 50%의 인구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복잡하게 얽혀 사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서울만 치지 않고 서울과 인천을 엮어서 경제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인천은 서울과 거의 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역에 거의 인구의 절반을 모아놓고 살게 해야 되니까 결국에 사람이 많이 살면은 뭐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막 깔았는데 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지하철로 가자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수도권의 지하철 형성된 지하철망을 보면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단합니다. 일본 정도 말고는 거의 우리나라가 지하철 수준이 거의 최상급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수도권에는 지하철이 많겠죠. 그러면 수도권에 지하철이 몇 개나 있을까? 몇 개의 노선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많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되게 많습니다. 우선 서울에 1에서 9호선까지 9개 호선이 있죠. 그리고 인천에도 1호선, 2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도 있죠. 그리고 경의선도 있습니다. 중앙선. 그리고 경춘선도 있죠. 그리고 분당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도 있죠. 강남역 지나가는 거. 그리고 수인선. 그리고 경강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경강선도 잘 모르실 텐데 최근에 생긴 거예요. 판교에서 이제 여주 쪽 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선도 있어요. 그리고 용인에도 경전철 에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해가지고 또 경전철 하나 있고,
공항 인근에도 자기 부상 열차 하나 있습니다. 이거 타보신 분 별로 없을 텐데, 뭐 사실상 좀 잘 운영은 안 되는데, 어쨌든 공항에 이제 자기 부상 열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은 680개 정도가 있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보통 내가 타는 역이 뭐 한 10몇 개밖에 안 된다. 내가 가본 데가 10개, 20개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지하철역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타는 이용객 수가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이 사는 이 동네에 약 한 3분의 1, 한 3분의 1 정도의 인원들은 매일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죠. 물론 뭐 2번 타고 3번 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지하철이라는 거는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편입니다. 당연하죠. 대부분 다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선호하죠, 실제로. 자, 왜 그러냐? 수도권이라는 건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경기도와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 중심부로 출근을 많이 합니다. 서울 중심부라는 건 이제 광화문, 여의도, 강남 요 인근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뭐 거기 중심지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인근에 뭐 마포나 뭐 송파 뭐 이런 데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로 막 들어왔다가 퇴근할 때 다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교통망, 이 지하철망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버스보다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죠. 정시에 딱 출발합니다. 뭐 1호선은 많이 연착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냥 정시에 출발합니다. 안에서 뭐 지옥철이니 뭐니 해도 어쨌든 타면 가요. 그리고 뭐 30분이니 40분이니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도착은 합니다. 도착하면 막 우르르 내리죠. 그럼 어쨌든 뭐 올라오죠. 올라오면 회사 앞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예요. 버스로는 이게 안 됩니다. 거기다가 서울은 워낙에 큰 도시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차가 어렵죠. 그리고 차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교통 체증도 또 심각한 편이죠. 그래서 곧 지하철이 있냐 없냐가 출퇴근을 결정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하철 인근에서 살면 출퇴근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지하철이 없는 동네에서 살면은 출퇴근이 막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약 800만 명, 약 3분의 1이 이걸 타니까. 자, 이 지하철이라는 것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런데 이 역세권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지하철역이라는 거는 그 지역을 바꿔버리는데, 지하철역이 생기는 순간 강제적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지하철을 워낙에 많이들 타니까 지하철역이 어느 사거리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거리로 몰려옵니다. 왜냐면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내가 출퇴근하기가 너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원래는 이 사거리로 오지 않을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유동인구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역이 생기면 버스 노선들이 막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이 지하철이 생겨서 겹치게 되면 갑자기 폐선을 합니다. 갑자기 버스가 없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마을 버스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을 버스가 막 5분 단위로 지하철역에 실어 나릅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지하철을 타게 만들려고 지역이 개편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유동인구가 증가를 해버려요. 지하철역이 생김으로써. 그리고 이동 경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먹을 것도 먹고, 뭐 편의점 가서 담배도 하나 사고,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2층에 학원이 있네 하면서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 상권이 커집니다. 그럼 상권이 커지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당연히 땅값도 상승하죠. 건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땅값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2층짜리 단독주택 5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 부셔버리고 오피스텔이 올라가죠.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피스텔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 개발을 또 일으키죠. 그러면 다시 또 유동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상권이 확대가 되죠. 그러면 또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건물들이 또 부셔지고 또 오피스텔이 바뀌고 오피스가 생기고 갑자기 뭐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유동인구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지하철역이 내 집 앞에 생긴다면 좋은 걸까요? 당연히 좋겠죠. 단순히 교통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통편도 당연히 좋아지지만 이 동네가 발전한다. 이 동네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원래는 그냥 조그마한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지고 스타벅스가 바뀐다. 스타벅스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살기가 좋아지고 학원도 많아지고 여기에 뭐 가게들도 더 좋아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교가 생기고 학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가장 확실한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데요. 저는 시작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지하철역 생기는데 사세요 라고 말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호재다. 자, 그러면 기존의 노선이 있겠죠? 지하철 노선은 이 정도로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이나 인근에 뭐 가득 차 있죠. 지하철역이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는 동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보면 더 이상 만들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도 계획된 곳이 많고 향후 한 100개 역 이상이 더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많은 거죠. 아직 지하철역이 없는데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집중이 될 것이고 그 동네가 개발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착공 예정인 곳이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 곳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날짜 순으로 정리를 최대한 해봤어요. 첫 번째,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합니다. 김포공항부터 양촌역이라고 해서 하여간 김포 쪽으로 쭉 가는 이제 지하철이 하나 생겨요.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개통하는데 그냥 요 강변을 따라서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김포공항이고요. 김포공항에서 강변을 따라서 쭉 가면서 김포 고촌지구 지나고 뭐 풍무 지나고 한강 신도시 쭉 이렇게 갑니다. 자, 김포공항역부터 양촌역을 연결하는데 9월 28일에 개통합니다. 원래 조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뭐 개통 한 해 만에 하다가 김포시에서 28일에 개통하겠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다음 주면 개통하는 거죠. 그래서 총 9개 역이 신설이 되고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막 갈아타고 이제 5호선도 타고 뭐 공항철도도 타고 막 이제 막 여기가 환승역으로 이제 좀 더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김포에 사는 분들은 지하철을 못 타가지고 뭐 버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한 2주만 지나면은 지하철 타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환승해서 뭐 서울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좋아지겠죠.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들로 유동인구가 집중이 될 거고 상권이 커질 거고 그 주변에 뭔가 조그맣게라도 개발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인선,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선이다. 여기 인천항입니다. 말 그대로 인천의 끝자락, 인천항에서 쭉 옵니다. 그래서 뭐 오이도라고 아시죠? 여기서 또 이렇게 쭉 옵니다. 그래서 한양대 저기 에리카 캠퍼스인가 있죠, 이쪽에. 거기로 해가지고 수원역까지 오는 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9시 방향과 6시 방향을 이어주는 그런 라인이죠. 상당히 긴 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여기 이 두 구간은 이미 다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역까지 지금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의 연도나 어떤 이런 지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이라는 게 2020년에 개통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개통되는 건 아니에요. 뭐 중간에 예산이 없으면 뭐 늘어지기도 하고 뭐 공사가 잘못되면 뭐 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6개 라인이 생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수원역입니다. 수원역에는 KTX도 있고요. 그리고 1호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선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수인선까지 붙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수원역이 더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원역이 더 개발이 될 겁니다. 안산 사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안산 사람들이 수원역 와서 많이 놉니다. 이 고잔 여기 중앙역 있죠? 여기 안산에 사는 그 청소년들 이 수원까지 버스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영화도 보고 막 쇼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버스 타고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지하철 타고 온다 이거죠. 지하철은 그냥 뭐 15분이면 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원역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산 사람들이 수원 접근이 더 쉬워지니까 당연히 이 시흥 사람들도 오기 좋고 인천 사람들이 수원에 올 일은 없겠죠. 다음으로 서울에 5호선이 있는데 이게 하남시로 연장이 됩니다. 자, 지도를 최대한 그 동서남북을 맞추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화면을 돌려서 보세요. 5호선 있죠? 5호선이 이제 상일동역이 있는데 여기서 5호선이 끊깁니다. 원래는 끊기는데 이게 연장이 쭉 돼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타필드가 있죠? 그래서 스타필드 바로 앞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5호선이 하남까지 간다 이거죠. 그러면 하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하남 사람들은 기존에는 다 버스를 타고 어떻게든 잠실역이나 뭐 상일동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뭐 또 이 지하철을 타고 뭐 광화문을 가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바로 그냥 5호선을 타고 광화문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일동역에서 하남까지 연결하는 거고 이것도 2020년 말을 개통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역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지하철역 10개면 한 20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남에 사는 분들은 5호선으로 뭐 천호까지 가는 거는 뭐 15분 20분이면 이제 가는 거죠. 광화문도 이제 갈만합니다. 이제 하남 사는 사람들은 하남에서 좀 강북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제 갈만할 거예요. 이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남 쪽에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요 지역 요 특정 역 인근으로 뭔가 상권이 막 형성되겠죠. 그래서 요 5개 역이 생깁니다. 이게 추후에는 여기 중앙선 있죠? 팔당역으로 연장을 한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라인을 잡아놓긴 했는데 뭐 이거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여기다 역 붙여서 역세권 이제 뭐 환승역을 만들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건 하겠죠. 왜냐면 하남 사람들 입장에서 바로 타고 또 중앙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중앙선을 타는 분들이 또 팔당역에서 갈아타고 5호선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시간이 문제지 해주겠죠. 그 다음 7호선 성남역이 이제 연장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평구청역에서 7호선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부평구청역에서 이렇게 한 2블럭 정도 되는 거죠. 한 2-3블럭 정도 거리에 인천 2호선 성남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역에다가 7호선을 연장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20년에 개통한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럼 이게 7호선이잖아요. 7호선은 강남으로 바로 가는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노원까지 가는데 이 인천 2호선을 타는 분들은 원래는 성남역에 뭐 와서 뭐 부평구청으로 뭐 마을버스를 탔든지 아니면 뭐 바로 그냥 마을버스로 부평구청역을 갔다면 이제는 그냥 이 지하철에서 바로 여기서 환승하고 7호선으로 청담동까지 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그냥 타고 있으면 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성남역 주변도 뭔가 지가 상승이 올 것이고 그리고 2호선을 타는 사람들도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도 이쪽 성남역 인근에 경매 물건을
낙찰을 좀 받아놓은 분들이 많은데 빨리 개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가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구청역부터 성남역을 연결하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개 역이 생기는 거고 인천 2호선하고 환승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곡 소사를 연결하는 대곡 소사선이 신설됩니다. 자, 여기는 또 얘가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보셔야 되는데 부천 쪽에 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에 당아래역이 있어요. 당아래역. 원종역은 없고요. 신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에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대곡역까지 갑니다. 일산 갈 때 대곡역 있죠? 그러면 요 라인도 꽤 괜찮죠? 지금 보면 여기 김포공항 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이 엄청난 허브가 됩니다. 김포공항에 지금 지하철이 많이 붙죠? 당연하겠죠? 공항이니까. 공항에 지하철을 많이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공항 이용에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사부터 대구까지 지하철이 생긴다. 7호선도 지나가고 9호선도 탈 수 있다. 5호선도 탈 수 있고요. 공항철도도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천 쪽에 사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죠? 바로 그냥 막 9호선 타고 또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7호선도 탈 수 있지만 여러모로 괜찮은 라인입니다. 여기도 지금 2021년을 개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없지만 2년 정도 지나면 개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4개의 환승역이 있습니다. 대곡역도 있고 김포공항역도 있고 당아래역도 있고 소사역도 있고. 근데 되게 다 괜찮은 라인들을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도 꽤나 유용한 그 지하철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원종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겠죠. 아예 지하철역이 없었는데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9호선 탈 수 있고 막 인천공항철도 탈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7호선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좋겠죠. 원종역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더 오르겠죠. 개통을 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더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개발 그런 여력이 더 생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서울 4호선에 연장이 있는데 이게 진접으로 갑니다. 자,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당곡의 역이라고 있습니다. 4호선 끝자락이 당곡의 역이죠. 근데 여기서 더 갑니다. 그래서 별내를 지나가지고 진접까지 가는데 위치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의정부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약간 1시 방향 1시에서 2시 방향 쪽으로 4호선이 더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2021년을 개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죠. 이쪽은 아예 지하철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버스 타고 당곡역 오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서울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지하철역이 생기면 지하철을 타고 4호선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버스보다는 조금 더 정시 출근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교통편은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여기 진접이나 뭐 별내도 아파트들 많이 지었는데 교통편이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하철이 생기면 4호선 라인도 괜찮죠. 서울 중심부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좋은 라인이 되겠죠. 이것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이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아주 좋은 라인이죠. 돈 많은 동네를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강남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판교를 지나가지고 수지, 광교를 지나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역까지 연장되는 걸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로 광화문을 지나가지고 일산 방면으로 갑니다. 연신내 일산 쪽으로 가서 삼송까지 가는데 삼송에서 또 뭐 킨텍스로 연장한다 뭐 이런 계획까지 있어요. 신분당선 라인이. 그런데 그거는 뭐 너무 먼 미래 얘기고 우선은 용산까지 간다. 그러니까 강남을 통과해서 용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산도 아주 중요한 서울 중심부인데 강남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신분당선의 가치가 더 뛰는 거죠. 그러니까 광교에서 살면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뭐 판교에 살면서 뭐 용산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반대로 용산 살면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선은 지금 신사역까지 요 3개의 역을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아직은 뭐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보세요. 강남역도 2호선과 환승역인데 지금 여기 9호선과 환승하고 7호선과 환승하고 3호선과 환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이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맞죠? 단순히 용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9호선, 7호선, 3호선으로 막 갈아타서 막 이쪽으로 막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권 출퇴근하기에 너무 좋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연장을 지금 하고 있고 2022년을 개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산까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뭐 아주 좋죠. 거기다 이제 용산에 이제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용산 공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또 이쪽에 입지가 더 좋아지는 거죠. 다음입니다. 서울 신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